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우 부동산TV의 임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개발에 있어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싼 건지 비싼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개발 시장에 가보시면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당연히 재개발 시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안에서도 빌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그리고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호수당 주인이 다 다르지만 이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대지죠. 건물은 없이 땅만 있는 그냥 나대지 상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냥 땅만 있는 상태가 나대지. 그리고 또 골목마다 이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 부지도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일종 조건이라는 게 있겠지만 자격이 주어지는 도로 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없지만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그리고 또 항공 촬영에서 있었던 그런 건축물도 역시나 다양하게 매물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인데, 자, 근린생활시설 자체는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이 근린생활시설도 역시나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시지가, 해당 번지수에 있는 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면적으로 곱해서 대략적으로 이거 130%라고 정해놨는데, 이거는 100에서 150% 정도 사이에서요,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공시지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130%라는 거는 비례율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의 약 130%를 곱한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면적이 나오겠죠. 단독주택도 땅이 있고 건물이 있을 텐데, 이 단독주택의 건물 곱하기 그리고 연면적, 건물 가격이라는 건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필요한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비를 감가상각을 한 연도수를 보고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이걸 더하면 이제 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액을 이 단독주택이 내놨던 매매가에서 평가 금액을 빼시면 이 해당 매물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 다른 물건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 안에서도 비교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같은 사업 구조로, 예를 들어서 사업 재개발이 처음 진행되면서 끝에 관리 처분까지 진도가 쫙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진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진도에서 지역마다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라고 하면요, 자, 토지가 165제곱미터, 대략 50평이죠. 건물은 330제곱미터, 대략 100평이 되겠습니다. 자, 공시지가는 평당 1,500만원, 그리고 건물은 굉장히 좀 오래돼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13억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싼지 싼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공시지가 1,500만원 곱하기 해당 번지수의 토지가 50평이기 때문에 50평 곱하기 130%인 1.3을 곱하시면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9억 7,500에 대한 토지 가격을 산출하시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워낙에 오래됐죠.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에다가 그냥 100만원만 곱해 주셔서 대략 건물 가격 1억을 뽑아 주시면 9억 7,500 플러스 1억 해서 10억 7,500만원이 이 해당 번지수의 평가 금액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프리미엄이 얼마냐? 매매가에서 평가 금액을 뺀 2억 2,500만원이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도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좀 전에 단독주택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다세대 주택에도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고 전용 면적이 있죠.
이것을 공시지가 곱하기 130% 그리고 또 전용면적 곱하기 건물 가격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줄여서 우리가 공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공주가 곱하기 130%를 했을 때 평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또 공주가를 구해서 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매매가에서 평가 금액을 빼면 프리미엄이 나온다. 그래서 역시나 이 다세대 주택도 이 평가 금액에서 프리미엄을 구한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런 프리미엄 가지고 뭘 하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이유, 우리가 청약 통장을 썼을 경우에, 지금이야 뭐 최근 들어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았을 때는 사실 청약 통장 가지고 분양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는 내가 매물을 갖고 있으면, 물건을 갖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라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소유자,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조합원 분양가는 대략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들은요, 로얄층을 배정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우리가 프리미엄 계산했던 거, 이것을 더한 것이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또는 같다라고 하면, 같을 경우에는 로얄층이 들어가게 되고 또 옵션도 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들어갈만 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처럼 만약에 아파트의 시세가 자꾸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금액이 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연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다? 그럼 총 금액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지만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와 같은 가격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재개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격 평가 기준인데요. 만약에 재개발이 들어간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재개발에 있어서도 실투자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세가를 일명 깡통주택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일반적인 빌라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 전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전세 가격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연수익을 구하시면 됩니다. 연수익은 뭘로 가죠? 월세로 구합니다. 월세 곱하기 12를 하신 다음에 분양가로 나누시면 수익률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라는 것으로 비싸냐 싸냐를 또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투자 금액이라든가 수익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또 뭐냐? 바로 전용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전세금이라든가 또는 월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입지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에 있고요. 이 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점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대지 지분이 되겠죠. 전용 면적 플러스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는. 그래서 이 대지 지분에서 우리가 가격을 나눠 가지고 평당 또는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대지 지분을 환산시켜서 이 대지 지분과 실투자 금액을 가지고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어떤 기준점을 정확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이거나 또는 재개발 밖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매물들을 구입하는 데서 조심하셔야 될 점 마지막으로 좀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서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상가로 갔어야 되는 건데, 자, 입지 자체가 상가로서는 임대가 잘 안 나오고 주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축을 할 때 이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택으로 짓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지었는데, 자, 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권에서 주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죠. 원래는 상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주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또 해당 구역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좀 보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또 베란다 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되었을 때 과거에는 딱 5년 정도만 과태료를 지불하면 되지만 지금은 평생 내야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세 시세보다 좀 높은 전세 가격, 이게 일명 깡통 전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전세 가격 좀 조심하시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구축을 들어갈 것인지 또는 신축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프라임 부동산 자산관리에서는요, 재개발 지역이거나 또는 예정 지역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 단계별로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고민사항들도 충분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실 분 또는 보유하면서 잘 보유하거나 또는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